냥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살 암컷 물 소변량이 조금 늘어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피검사, 당뇨 모두 정상이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난소 크기가 조금 커서 난소암 의심으로 CT 권유 받았는데 뭔가 믿음이 잘 안 가서요. 이전에도 복막염으로 방문했을 시 그때도 종양에 전이 의심된다고 CT 권유 받아서 찍었는데 복막염이었거든요. 생리전이라서 난소가 조금 커져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10살이고 난소를 초음파로 봤겠죠. 근데 이제 그쪽 병원에서는 난소가 좀 부어있다, 난소 종양일 수 있기 때문에 CT 찍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호자분은 경험상 너무 과잉이 아닌가, 아니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심리가 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보호자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상담한 모든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저라면 가정입니다. 오해해서 듣지는 마세요. 제가 그 아이를 안 봤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마취를 해서 CT를 찍을 거면 그냥 마취를 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단요 증상의 원인이 자궁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냥냥님, 중성화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중성화가 아니라 난소 종양 제거 수술, 항암 치료 문제라고, 중성화 할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면 다른 병원에 관련된 얘기를 좀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중성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완벽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양이 의심이 됐을 때 종양에 대한 완벽한 검사 방법은 조직 검사입니다. 그 종양이 의심되는 조직을 띄어내서 조직 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악성 종양이라고 나오면 암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항암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CT를 찍어서 암이 혹시 전이가 된 데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중성화 수술 안 하고 일단은 CT를 먼저 찍고,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순서는 뭐냐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고요. 중성화 수술에서 난소와 자궁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때 육안으로 난소를 봅니다. 수술의사가. 뭐 제가 했다면 제가 보겠죠. 그런데 난소 종양이 정말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띄어낸 난소를 조직 검사를 보내는 거고요. 뭐 일반적인 정도네? 라고 한다면 조직검사를 보내지 않고 일단 중성화술 후 애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차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성화를 하고 난소를 조직검사를 보냅시다. 요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냥냥님, 오래 다닌 병원인데 이번에 너무 반복되는 패턴에 신뢰가 무너져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냥냥님 감사합니다. 또 겁에 질려서 당일에 CT 찍으려다가 일단 집에 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중성화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늦다 절망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의 치료는 중성화 수술이거든요. 이 아이가 마취를 못할 몸 상태만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난소에 종양이 있거나 자궁에 膿이 좀 차있다 하더라도 중성화 수술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니까 좀 숙달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봉은맘님, 최근에 중성화했던 곳에서 스케일링을 호흡 마취로 하다가 심정지하고 선생님이 금방 처치하셔서 애를 살려내셨는데 다음부터 마취하기가 겁나서요. 필수 검사들이 마취를 해야 된다니 애는 엑스레이나 피검사 모두 정상인데도 못 잡아내는 부장. 네, 그 마취에 대한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네요. 저도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나이가 많더라도 지금 얘 상태는 빨리 스케일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호자분이 애가 어릴 때 뭐 이런 수술을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마취 때문에 심정지가 왔었거나 너무 위험했던 경험이 있어서 마취는 가능한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검사를 했나요? 뭐 엑스레이를 찍었고 피검사를 했는데 다른 이상은 없었나요? 네, 아무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의 대부분은 있잖아요,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꼼꼼히 하고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마취를 했는데 마취도 스무드하게 잘 들어가고 마취도 스무드하게 잘 깨고 아무 이상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다시 얘를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쪽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예전에 마취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마취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거고요. 똑같은 상황이 또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맘님 2차 병원에 입원시켜서 애를 돌봤는데 마취 프로토콜을 공유 안 해주면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취 시 이슈 있던 곳 선생님은 약물을 바꾸고 조심히 하면 괜찮다고 하시고 약물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정확하게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마취 약물들이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어떤 마취로 했는지만 여쭤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 마취로 했는지 아니면 호흡 마취를 진행했는지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험맘님께 그 마취에 대한 팁이에요. 보험맘님이 마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그 마취 프로토콜을 알고 싶은데 명확하게 잘 말씀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면은 다른 병원, 다시 마취를 할 병원에 가셔서 그 선생님한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어떤 마취제에 대한 특정한 마취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 선생님에게 한번 이런 부탁을 드려보세요. 그 전 병원에 한번 선생님께서 연락을 하셔서 이 아이 마취제를 어떤 걸 썼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좀 물어봐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한번 부탁을 하시면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요, 병원 대 병원, 수의사 대 수의사끼리는 웬만해서는 정보를 다 줍니다. 새로 마취하실 선생님이 그 정보를 안다면 좀 대처하기가 좀 편하겠죠. 일단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직접 부탁을 하셨는데도 저희는 저희 마취제 뭐 썼는지 말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이지 않은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마취 방법을 썼거나, 즉 속된 말로 좀 뭔가 캥기는 게 있거나, 두 번째는 별로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결론은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병원하고는 빠이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맘님 2차에서 그렇게 부탁해도 안 준다고 하셨는데 병원을 바꿔야 하는군요. 병원 대 병원으로 했는데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패스하십시오. 왜냐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을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심장약이라든가 아니면 호르몬 약이라든가 이런 정말 용량이 정말 중요하고 약의 종류가 정말 중요한 약을 먹이던 아이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이사를 제주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 병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매너입니다. 매너. 보호자분한테는 직접 못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상 인이약 같은 경우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로는 처방전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대 병원, 선생님 대 선생님들끼리는 당연히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패스하십시오.